이재명 대표가 뭐 예상대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후보님이 압도적으로 당선됐잖아요. 네.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강한 리더십을 갖춘 이재명 후보님이 또 네. 지지율이 77.77%잖아요. 777 행운의 77도 그렇지만은 예. 역대 당대표 선거 중에 가장 높은 득표율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당대표 나온다고 했을 때 네.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벌써 리더십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당이 일사불란하게 네. 가는 여건이 조성이 됐다. 조성이 됐다. 그동안은 비대위 체계였잖아요. 네. 비상 체계였는데 이제 정상 체계로 돌아가서 그야말로 강한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5명의 최고위원들이 선출이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 지도부가 진용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바라는 거 이런 네.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님이 당선이 돼서 네. 사실 어저께 제가 조언을 드린 게 있어요. 그러세요? 예, 어제 이재명 아침에 대표. 예. 조찬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한 것이 있는데 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민생을 잘 챙겨서 사랑받는 민주당 그러면서도 이기는 민주당. 예. 그동안 대선 패배, 지선 패배로 많이 패배 의식을 갖게 됐잖아요. 근데 이기는 민주당, 민주당. 강한 민주당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하면서 그렇게 하시려면은 네. 이제 소통을 좀 잘 하셔야 되겠다. 당 지도부와 네. 국회의원 또 당원들 국민과 소통을 좀 잘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됐잖아요. 네. 그동안 여당을 하다 보니까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되는데 아직 야성이 안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야성을 먼저 좀 살려야 되겠다. 네. 그 단기적으로는 그러면서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거와 안보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사실. 네. 그랬더니 뭐라고 이재명 그 대표님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특히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네. 대단히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많이 조언을 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늘 좀 알려달라라고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병주 네. 의원이 계속해서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네. 또 국방이 같이 있으니까 안보적인 국방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게 또 반영도 잘 될 것 같고요. 예, 결국 민주당 내 뭐 다른 뭐 정책도 있겠지만 국방 정책이나 안보 정책, 외교 안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믿음직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같이 시청자분들이 열심히 도와서 네,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네 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도부 선출이 됐지만은 그동안 이 지도부 선출까지 달려오는 그 과정 네, 이게 쉽지가 않은 과정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제 네. 임무를 마무리하고 이제 네. 물러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옆에서? 우상호 네. 비대위원장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선 패배하고 특히 지방선거 패배하고 대단히 혼란한 시기를 우리 당이 맞이했었습니다. 네. 이때 우상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잘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면서 네.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을 해서 견제를 잘 하고 또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의 중립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정상적인 당 지도 체제를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리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걸 다 이루었어요. 뭐냐면 뭐였죠? 지지도가 그때 맡을 당시는 네. 민주당의 지지도가 아주 낮았거든요. 국민의힘보다 차이가 났는데 맞아요. 역전을 시키겠다. 그리고 그만두겠다 했는데 네. 국민의힘보다 지지도도 역전시키고 예. 당을 안정적으로 한 상태에서 새로운 지도 체제를 출범시켜 줬죠.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상호 위원장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대위원장 자리 이게 쉽지가 않고
조금만 잘못해도 어떻게 보면 네.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중심을 좀 잘 잡는 모습이었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지지율이 저도 그때 맨 처음에 우상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할 때는 글쎄 저걸 지킬 수가 있을까? 네. 그때는 차이가 좀 있었으니까. 예. 그런데 역전이 됐고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네. 특히 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그 여러 가지 의사 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상호 비대위 체제에서 국민의힘에서 공격한 게 뭡니까? 전 정권 죽이기로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또한 동해안 흉악범 맞아요. 그 월북 그 흉악범을 추방하는 사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월북몰이를 하고 전 정권 우리 문재인 정권 죽이기를 했잖아요. 그게 맨 처음 시작이었죠. 이때 최초에는 비대위 차원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대응을 하다가 이제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TF장을 좀 맡아서 이걸 좀 해결해 달라. 네. 그래서 제가 TF장을 맡고 거기 항의 의원님이나 뭐 윤건영 의원 뭐 등등 많은 의원들을 TF에 구성을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맞아요. 대응을 하면서 또 위원장하고도 자주 의사 교환을 하고 네. 해서 그런 것들의 여론을 바꾸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상호 위원장과 교류하고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보니까 우상호 위원장이 참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네. 그 사이사이 위기도 많고 사건도 많았는데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아주 뛰어나시더라고요. 예. 그런 면에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상호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이 방송을 보면은 네. 무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좀 쉴 거라고 예. 뭐 수석 때까지 좀 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예. 자 오마이TV도 한번 모셔서 말씀을 또 들어본 시간도 갖도록 하고요. 민주당은 이렇게 좀 정비가 돼서 새로운 리더십 뭐 희망이 좀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계속 혼란스러워요. 혼돈에 네. 빠져 있는데 예. 국민의힘 상황은 좀 어떻게 밖에서 좀 관장하고 계십니까? 나무집 얘기하기가 좀 뭐하지만은 이준석 그 당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점점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수렁에 빠진다. 요새 유행하는 그 드라마가 우영우 있잖아요. 우영우 예. 바로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네. 바로 가도 비대위, 거꾸로 가도 비대위, 그 돌아 건성동 예.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계속 수렁에 빠지고 악수를 뜨는 것 같고 그 배경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러한 형태는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형태인데 네. 정권 잡은 지 이제 3, 4개월 됐는데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은 참 상상이 안 가는 사항들이죠. 그동안 못 봤던 모습이죠. 네, 그 안에서 치열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상현 의원은 뭐 이것은 위법적이고 반헌법적이고 탈법적인 조치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얘기 이 정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네. 깊게 들어가는 건 좀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네.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로 마무리 해 보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제 비교가 되는 지점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네. 리더십 부분이니까 예.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지금 뭔가 좀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비서진을 참모진을 좀 교체하는 모습, 뭐 정부 비서관 1, 2비서관이 한꺼번에 교체가 되기도 했고 네. 시민사회 수석실도 좀 피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도 사실은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3, 4개월 만에 이런 것들은 역대 없었죠. 지금 최근에 비서관 행정관들이 한 10명 이상 물러난 것 행정관까지 같고 하면은, 예. 앞으로 한 80명 정도 집중 관리 대상으로 해서 네.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론에서 봤어요. 그럼 80명 정도면은 대통령실에 420명이니까 20%거든요. 그러네요. 5명 중에 1명을 문제가 있어서 집중 검토하고 네. 앞으로 어느 정도는 물러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한 수가 되겠죠. 이것은 인사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봐요, 초기에. 3, 4개월 만에 이렇게 인사 교체하는 건 그야말로 인사 실패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가장 우수하고 청년 결백한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네. 아는 사람 또는 뭐 청탁받은 사람
또는 뭐 대통령 선거에 기여한 사람 뭐 등등 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또 비리 있는 사람 또 뭐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네.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대통령실 구성하는 데서는 인사비서관실이나 공직기강 비서관실 또 네. 법무부에 보면은 검증단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을 진다는 사람이 없는 것이 그렇네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 음. 두 번째 문제는 이 집중 대상자 중에 검찰은 없어요. 검찰 출신들은. 다 예, 이제 그래서 정치권에 있던 그래 사람들.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사람이니까 네. 언론에서도 윤핵관에서 검핵관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 언론에서 많이 비교하잖아요. 비유하고 아마 그 대통령실 내에서도 치열하게 네. 이렇게 권력 투쟁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은 이 모든 거의 책임은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봐요. 문제라고 보죠. 네. 인사를 최종 결정하는 거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음. 또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인사쇄신을 그럼 지금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 뭡니까? 네. 검찰 출신들을 인사에 떼거 기용한 거에 대해서 우려하잖아요. 그럼 네. 검찰 출신 그런 사람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네네.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인사쇄신한다고 저렇게 하지만은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 쉽지 성공하려면 대통령 스스로가 네. 사과하고 또 스스로 업무 태도를 바꾸고 그리고 자기 최측근들인 검찰 출신이라든가 네. 아는 사람 대통령 뭐 지인 찬스 이런 것들부터 정리를 해야 국민으로부터 인사쇄신에 대한 신뢰를 받을 텐데 네.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좀 안 돼 있고 근본적인 네. 그런 지금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게 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겉에 있는 네, 눈에 좀 그렇죠. 보이는 것만 어떻게 수습하려는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인사 문제는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석 연휴 뭐 전후까지 보도록 하고요.